반갑습니다. 짱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커말 2급 실기 2026년 실전 모의고사 3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파일을 띄워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자, 우리가 기본 작업 중에서 기본 작업 1번 데이터를 입력하는 건 가장 마지막에 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본 작업 2번부터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작업하고요. 계산 작업은 나중에, 분석 작업, 매크로 차트, 기타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계산 작업,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기본 작업 1번으로 돌아간다라고 제가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 작업 2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 작업은 서식을 만드는 거죠. 기본 작업 2번 같은 경우에는 동그라미 각당 2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번호가 붙어 있는 건 각각의 점수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순서대로 천천히 하나씩 하고요. 하고 난 다음에 저장하는 거 잊지 않겠습니다. 자, A1셀이 이거예요. 문자, 글자, 원래 있던 글자 앞뒤에 특수 문자를 넣자 그랬습니다. 자, A1번에서 더블 클릭해서 커서를 맞춰도 되고요. 위에 수식 입력 줄에서 커서를 맞춰도 돼요. 편한 방법으로 씁니다. 기본 도형 문자는 미음 누르고 한자자, 미음 누르고 키보드에 한자 키를 누르면 자, 이렇게 문자표가 생겨요. 자, 옆에 보기 변경을 눌러서 전체 다를 본 상태에서 해당되는 글자를 찾아주면 되겠죠. 자, 띄우고요. 하나 넣었어요. 앞뒤에 넣자 그랬으니까 뒤에도 넣어야 되겠죠. 미음 누르고 한자 넣습니다. 공백 넣으라는 말 없으니까 그냥 저렇게 글자만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A1에서 F1 영역입니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자 그랬습니다. 홈의 맞춤 탭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고요. 셀 스타일이라는 게 여기 따로 있거든요. 녹색, 강조색, 6으로 작업하자 그랬습니다. 자, 스타일 창을 띄워서 보면은 녹색, 강조색, 6이라는 걸 찾아주면 되겠죠. 그죠? 녹색, 강조색, 6이라는 게 이거네요. 보이죠? 얘들은 몇 퍼센트라는 말이 붙었는데 아무 말이 없는 거, 정확한 거를 찾아줘야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글꼴은 HY 경고딕이라 그랬습니다. 홈에 글꼴 탭에 자, 여기서 손으로 써도 되고요. HY 경고딕을 찾아서 선택을 해도 됩니다. 글꼴 크기는 17 하자 그랬습니다. 자, 17이 안 보인다 그러면 손으로 쓰면 되죠. 손으로 썼을 때는 반드시 엔터키를 눌러줘야 됩니다. 밑줄을 이중 밑줄로 하자 그랬죠. 자, 밑줄을 이중 밑줄이라고 따로 있죠. 두 줄이 이렇게 나오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행 높이, 현재 이게 행이 1행이죠. 자, 1행 위에서 오른쪽 버튼 행의 높이를 28로 지정하자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걸 끌어서 28로 여러분들이 맞춰도 돼요. 이렇게 끌어서 정확하게 내가 28을 맞출 수 있다 그러면 맞추고요. 나는 그게 힘들다 그러면 여기에 28이라고 쓰고요. 확인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이 끝났어요. 그럼 1번, 2번 끝났죠. 하나 끝날 때마다 위에 저장 버튼 누르는 게 좋겠죠. 자, 세 번째. 병합할 건데 이걸 한꺼번에 범위 잡지 말고요. 하나씩 하는 게 여러분들이 편해요. A4에서 5 병합을 하고요. 그 다음 거 이렇게 하나씩 하세요. 그게 나중에 범위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병합을 했습니다. 3번이 끝났어요. 자, 4번. E4에서 F13 명령을 자, 여러분들이 이 범위를 잘 봐야 돼요. 간혹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E4에서 F13인지 F4에서 F13인지 잘 보고 작업을 합니다. 심표 스타일을 주자 그랬습니다. 표시 형식의 심표 스타일을 찾아서 작업을 하고요. D 영역, 날짜 데이터죠. 자, D 영역은 사용자 표시 형식을 이용해서 여기 사용자 표시 형식이 미리 보이죠. 이대로 넣어주면 돼요. 월을 두 글자, 일도 두 글자, 월과 일이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자, 오른쪽 버튼 셀 서식 사용자 지정으로 가서요. 여기에 있던 걸 다 지워도 되고요. 있는 걸 활용해 줘도 됩니다. MMD에 월 한 칸 띄웠어요. DDD에 일. 이때 월
1 앞뒤로 따옴표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관계없어요. 한글은 안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영어인 경우에는 이렇게 M이나 D나 Y나 서식 문자들이 혹시나 들어갈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따옴표를 넣는 게 좋습니다. 자, 확인 눌러줘서 이렇게 모양이 바뀔 거예요. 그럼 저는 따옴표를 안 넣었는데 다시 들어가 보면 이렇게 따옴표가 들어가 있다는 걸 눈으로 확인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A3에서 F13 영역에 모든 테두리 하자 그랬습니다. 자, 테두리를 모든 테두리를 하고요.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한 번 더. 됐죠? 그리고 저장. 자,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가 10점이에요. 틀릴 게 없죠. 그죠? 여러분들이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요. 천천히 작업하면은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 작업 3번으로 올게요. 텍스트 나누기를 하자 그랬습니다. 자, 텍스트 나누기를 할 때 주의할 사항은 글자를 나누겠다는 뜻이거든요. 구분 기호가 뭔지를 보는 겁니다. 구분 기호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그 글자의 개수라든지 너비가 일정할 건데 대부분은 이렇게 구분 기호가 있어요. 심표로 구분돼 있다라고 돼 있고요. 얘는 제외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먼저 잘 읽어보고 작업을 할 건데 자, 이게 지금 위에 제목이거든요. 그럼 얘는 빼고요. 데이터가 A열에 있어요. 클릭해보면 여러분들이 수식 입력줄에 나타나나 안 나타나나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데이터는 A3부터 어디까지가 있습니까? A15까지. 그래서 A3에서 A15 영역이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자, 텍스트 나누기는 데이터 메뉴에 있습니다. 자, 데이터 메뉴에 텍스트 나누기를 찾을 거예요. 자, 텍스트 나누기로 가면 구분 기호로 분리돼 있다라고 들어와 있죠. 맞죠? 그대로 다음. 기호가 누구냐? 탭 아니죠? 해제하고요. 심표. 만약에 여기 없으면 기타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손으로 적어주면 됩니다. 자, 다음. 여기서 다 통과할 건데 누구를 갖고 오지 말자 그랬습니까? 상장 주식수열을 제외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상장 주식수라는 걸 선택해서요. 가져오지 않음, 건너뛰기라는 걸 해줘야 얘는 빼고요. 나머지만 화면상에 나타나겠다는 뜻입니다. 그대로 마침. 그러면 이렇게 칸이 나눠지는 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해서 텍스트 나누기 작업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대로 저장 눌러주면 되겠죠. 세 번째, 계산 작업은 나중에 한다 그랬습니다. 자, 분석 작업으로 오세요. 분석 작업 1번입니다. 자, 분석 작업은 10점인데 동그라미 번호가 없어요. 그러면 감점이 아니라 무조건 조금만 틀려도 10점이 다 날아간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부분 점수를 생각을 하는데 부분 점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번호만 개당 몇 점이고요. 얘 같은 경우는 동그라미 번호가 없잖아. 전체가 10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틀리면 그냥 무조건 10점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10점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자, 뭐라 그랬냐면 데이터표 기능을 이용하자 그랬습니다. 자, 데이터표라는 기능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한 20초 정도밖에 안 걸리는 기능이거든요. 간단해요. 자, 데이터 기능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표를 만들 건데 행과 열을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럼 행이라는 건 가로가 행이에요. 열은 세로가 열이죠. 이걸 혼돈하면 안 됩니다. 자, 뭐라 그랬냐면 할부 원금과 이율과 납입 기간을 이용해서 월 납입액을 계산했어. 내가 계산한 건 이거예요. 월 납입액을 여기다 계산을 할 건데 실제 월 납입액이 여기 계산되어 있는 게 보일 거예요. B9번지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있는 이 수식을 가지고 계산을 해줘야 돼. 그래서 뭐가 바뀔 거냐면 이율과 납입기간 월이 바뀔 거예요. 그럼 여기 보면은 얘가 납입기간이야. 그죠? 근데 얘가 지금 가로로 들어가 있으니까 얘가 행이 되는 거야. 이율이 이렇게 세로로 들어가 있죠? 이게 지금 이율인데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과 열을 생각을 해줘야 될 건데 이 행과 열에 대한 데이터가 실제 여기 보면은 할부 이율이라는 게 여기 있어요.
보이죠? 납입 기간이 여기 있어. 그러면 여기 제가 아까 B9번지에 수식이 있다 그랬죠? 그럼 이 수식이 요 자리로 올 거예요. 자, 깨끗하게 지우고 다시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은 이게 행이고요. 이게 열이라 그랬어. 그럼 행과 열이 하나만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열 하나만 있는 경우.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건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줘야 되지만 행과 열이 같이 있으면 행과 열이 만나는 자리가 이렇게 보일 거예요. 빈칸이 보일 겁니다. 여기에 월납입에 여기에 있는 수식이 연결이 돼야 돼. 수식을 복사해서 넣든지 연결하든지 해줘야 될 거고요. 그럼 이 수식의 값 자체는 여기가 이율이죠. 그러면 이율 데이터 이게 이 자리로 들어가서 계산이 될 거고 여기가 납입 기간이거든요. 행 데이터는 여기로 가서 계산이 될 거예요. 저것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면은 데이터표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자, 그러면 수식을 복사를 할 때는 이 자리에 수식이 들어와야 된다 그랬죠. 월납입액 수식을 이 상태에서 컨트롤 C에서 V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얘를 위에 글자 보이잖아. 이 글자 전체를 이렇게 복사해야 돼. 그냥 복사하면 안 돼요. 글자 전체를 복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붙이는 방법이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연결하는 거예요. 수식을. 자, 이 자리에 연결은 수식 연결은 이꼴로 연결하죠. 누구를 연결한다? 이 자리. 저게 연결이잖아. 끝이에요. 이걸 권장하겠습니다. 이게 더 편해요. 여러분들이 작업할 때는. 자, 이렇게 연결을 해놓으면 얘가 바뀌면 얘가 알아서 바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연결한 수식부터 행과 열과 결과가 나와야 될 빈칸까지 전체를 범위를 잡아줘야 돼요. 범위를 잡고 놓은 다음에 자, 데이터표를 찾겠습니다. 데이터 메뉴에 숨어 있어요. 가상 분석 안에 데이터표 숨어 있습니다. 자, 가서요. 두 개 클릭만 하면 돼요. 행이 가로잖아. 가로가 뭐예요? 납입기간 월이야. 납입기간 월이 이 자리죠. 그럼 여기 있는 데이터가 여기로 가서 계산이 된다는 뜻입니다. 열은 세로 방향 이율이에요. 이율은 이 자리죠. 그죠? 그리고 확인했을 때 결과가 이렇게 나올 건데 샵이 나온다라는 건 숫자가 이렇게 커서 너비가 모자란다는 뜻이죠. 전체를 범위 잡아서 또는 하나씩 더블 클릭해서 늘어봐 주면은 원하는 결과를 이렇게 화면상에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결과가 맞는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겠다라는 뜻이겠죠. 자, 행과 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행과 열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값이 맞는지를 확인을 꼭 해보고 싶다. 그러면 보세요. 6%는 여기 6%가 있어요. 60개월이라는데 여기 60개월이 없거든. 그럼 여기 데이터를 60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고쳐보세요. 고쳐보면은 요 자리가 이렇게 결과가 맞죠? 대신에 이걸 고친 상태로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반드시 되돌리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굳이 확인을 해볼 필요는 없지만 혹시나 잘못했는지 꼭 확인이 필요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확인을 하고요. 반드시 되돌려줘야 된다는 거. 원래 값이 바뀌면 안 됩니다. 자, 그대로 저장 눌러줄게요. 분석 작업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분석 작업 2번은 부분합 기능을 이용할 건데 부분합은 반드시 정렬이 우선돼야 돼. 그죠? 여러분들 알고 있죠? 정렬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부분합을 해줘야 돼. 이유는 그래야 같은 것끼리 모일 거거든요. 자, 구분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건강, 스페셜, 일반으로 모였다라는 걸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저걸 먼저 해줘야 될 거고요. 구분별로, 그래서 구분별로라는 말이 들어가요. 구분끼리 모였기 때문에 이 세 개에 대한 평균을 먼저 구하고 총 판매액의 최대값을 나중에 구할 겁니다. 이거에 대한 평균, 이게 1번, 총 판매액의 최대값이 2번. 그러면 먼저 구한 게 밑에 있고요. 나중에 구한 게 위로 이렇게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그림과 같아지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데이터 전체를 범위로 설정해 놓고요. 데이터의 정렬로 가겠습니다. 자, 정렬로 가서요. 기준은 구분이고요. 오름차순이죠. 확인했을 때 이렇게
똑같이 정렬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정렬된 게 그룹의 기준이 될 거거든요. 그대로 데이터의 부분합으로 올 건데 이게 구분이 돼야 돼. 우리는 지금 구분이 제일 처음이니까 구분이 되어져 있죠.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면 무조건 첫 번째 값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금방 정렬을 뭘로 했는가를 꼭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정렬한 게 그룹 항목이 되는 거예요. 구분입니다. 자, 처음에 평균을 하자 그랬습니다. 평균을 할 건데 누구를 할 겁니까? 입고, 판매, 재고. 해제하고요. 입고, 판매, 재고. 이동줄 움직여서 밑에 다른 게 있는지 꼭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처음에는 이거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랬죠. 확인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대로 범위 유지한 상태에서 다시 부분합으로 갑니다. 자, 이번에는 최대값이라 그랬습니다. 최대가 최대값이에요. 똑같은 겁니다. 세 가지가 아니고요. 총 판매액을 하자 그랬습니다. 자, 이때 두 번째 할 때는 뭘 해제한다 그랬습니까? 새로운 값으로 대치가 해제돼야 돼. 이게 해제가 안 되면 평균이 사라지고 최대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게 해제인데 헷갈린다 그러면 처음부터 해제해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결과가 만들어지는 게 보이죠. 칸이 좁은 것 같다 그러면 늘려서 맞춰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결과가 똑같이 나오는지 그림과 동일한지 눈으로 확인을 해주면 되겠죠. 하고 나면은 반드시 저장 버튼 눌러줘야 되고요. 부분합도 10점이죠. 그리고 매크로 작업으로 가겠습니다. 자, 매크로 작업은 매크로를 두 가지를 만들 건데 동그라미 1번, 2번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각 5점이기 때문에 1번을 모르겠다 그러면 포기하고요. 2번만 해도 관계가 없죠. 각각 점수가 계산됩니다. 그리고 신경 써야 될 거는 셀 포인트 위치에 상관없이 실행돼야 되기 때문에 절대 이 표 안에 커서를 두지 마세요. 밖에 비어있는 곳 A 1번지나 빈 곳에 클릭해놓고 매크로를 만들러 가야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합니다. 자, 매크로를 만들 건데 매크로 이름이 합계거든요. 자,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으로 올 거예요. 만약에 개발 도구 메뉴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간다 그랬습니까? 파일에 옵션으로 가서요. 자, 리본 지정에서 개발 도구가 체크가 있는지를 확인해 주면 돼요. 여기 체크 만들어 주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개발 도구가 생겨요. 자, 빈칸에 클릭해 놓고요.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으로 갈 겁니다. 매크로 이름이 합계예요. 다른 거 손댈 필요가 없겠죠? 확인. 그러면 지금 녹음되고 있기 때문에 기록 중지가 뜨는 거거든요. 녹음되고 있을 때는 다른 명령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주의해서 작업해 줘야 돼요. 뭘 하라 그랬냐면 sum 함수를 이용해서 이 자리에 합계를 계산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통 수식을 할 때는 하나하고 채우게 하죠. 그럼 F4부터 F9 영역이니까 이 자리에 F4부터 계산하고요. 채우게 하면 되겠죠. 자, equal sum. 합계를 구한 함수죠. 더블 클릭하고요. 뭐 하자 그랬습니까? 화재 발생 건수 1분기부터 4분기까지 그냥 합계예요. 들어가면 되겠죠? 1분기부터 4분기까지. B4에서 E4까지. 가로만 닫거나 가로 안 닫고 그냥 엔터 눌러도 결과는 나타납니다. 자, 구하고 난 다음에 되돌아가서요. 작은 십자가 채우기 F9까지 끌어내려주면은 완성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범위 해제 안 해도 돼요. 그대로 일단 끝을 내줘야 돼. 기록 중지를 하고요. 기록 중지를 했어요. 어디 만들라 그랬냐면 B11부터 C12 영역에 이걸 이렇게 범위를 먼저 잡으세요. 그래야 내가 이 안에 그리겠다라는 게 인식이 됩니다. 범위가 없으면 어디까지 그려야 될지 잘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안 해도 되지만 범위를 잡고 그리는 걸 권장하겠습니다. 단추를 만들려고 그랬거든요. 개발 도구에 삽입에 양식 컨트롤에 제일 앞에 보면 단추가 있죠. 이거를 그릴 때 작은 십자가 보이죠? 무슨 키 누르고 그린다? Alt 키를 누르고 그려야 딱 맞게 그려지죠. 단추는 매크로 지정창이 바로 뜹니다. 선택을 하고요. 확인. 자, 만들어졌어요. 글자를 합계로 바꾸자 그랬습니다. 단추 1이라는 글자를 지우고요.
합계. 글자를 바꾸고요. 바깥에서 클릭. 자, 그럼 하나가 완성이 됐어요. 내가 만든 게 정상적인지는 밖에서 클릭하고요. 클릭해보면 돼요. 에러가 안 나면 정상입니다. 자,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두 번째, 역시 빈 공간에서 클릭해 놓고요. 매크로를 만들러 갈 겁니다. 매크로 기록. 이름을 뭘로 하자 그랬습니까? 서식으로 주자 그랬습니다. 자, 기록 중지 보이죠? 녹음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디에? A3에서 F3 영역에. 자, 이 영역에 채우기 색을 표준 연한 녹색이라고 그랬습니다. 홈에 간단한 거죠? 채우기의 색깔을 표준의 연한 녹색을 찾아주면 돼요. 끝났죠? 그대로 개발 도구로 가서 기록 중지 끝을 내줘야 돼요. 어디에 만들 거냐? 이 영역에. D11에서 E12 영역에 도형의 사각형의 둥근 모서리를 만들라 그랬습니다. 삽입의 도형으로 가서요. 사각형의 둥근 모서리 찾았어요. 자, 역시 Alt키 누르고 그릴 거예요. 자, 단추하고 차이는 단추는 매크로 지정이 바로 뜨는데 도형은 안 뜨거든요. 우리가 지정을 해줘야 돼. 도형 위에서요. 여러분들이 먼저 지정해줘도 되고 글자 쓰고 나중에 지정해도 됩니다. 먼저 글자 적어볼까요? 서식이라는 글자를 넣고요. 도형 위에서 오른쪽 버튼 매크로 지정으로 갑니다. 서식을 선택해서 설정을 해주면 매크로 지정이 됐겠죠. 자, 눌러보세요. 눌렀을 때 에러가 뜨지 않는다. 그러면 정상 상태예요. 자, 그래서 어떤 매크로가 실행돼 있건 화면상에서는 아무 관계 없거든요. 보통 서식을 지정하고 하나는 해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누구를 눌러놔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뭘 누르건 관계없어요. 그냥 그대로 눌렀을 때 정상적으로 실행만 되면 괜찮습니다. 저장 버튼 눌러놓고요. 자, 기타 작업의 마지막이죠. 차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차트는 동그라미 번호가 있죠. 각 2점이기 때문에 10점이에요. 순서대로 푸는 게 좋겠죠. 차트 영역에서 차트 보이죠? 차트 영역에서 선택을 하고요. 이 차트를 절대로 지우거나 위치를 움직이거나 크기를 조절하면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자, 1번. 데이터가 이까지만 차트 범위인데 평균이라는 데이터가 들어와야 돼요. 그죠? 데이터 범위를 추가하자 그랬습니다. 차트 영역 위에서요. 오른쪽 버튼 데이터 선택으로 오세요. 그러면 원래 데이터가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 뒤에 컴마 떨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컴마 붙어 있으면 이게 합쳐질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총점을 빼고니까 합쳐지진 않을 겁니다.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범위가 들어가야 되겠죠. 요 제목까지 아까 포함되어 있었으니까 정확하게 범위를 맞춰 놓고요. 행렬 전환을 지정하자 그랬습니다. 가로 세로로 바꾸겠다는 뜻이죠. 보이죠? 행렬 전환 그리고 확인 이렇게 바뀌겠다는 뜻이에요. 자, 1번 끝났습니다. 자, 2번 평균 계열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자 그랬습니다. 평균이 초록색이거든요. 자, 이 위에서 오른쪽 버튼 계열 차트 종류 변경으로 갈게요. 그러면 혼합이라는 게 제일 밑에 있을 거거든요. 자, 밑으로 내려와서 이거 선택하면 안 되는 거 알죠? 평균을 찾으세요. 현재는 묶은 세로막 대형인데 이걸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라는 걸 찾아내고요. 보조축을 하라는 말이 없죠. 있으면 체크, 말이 없으면 건드리지 않습니다. 확인. 이렇게 모양이 바뀌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 다시 평균을 선택을 해서요. 오른쪽 버튼 계열 서식으로 갈 거예요. 서식창을 띄워놓고 난 다음에 선의 너비를 4포인트를 주자 그랬습니다. 자,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눌러보면 돼요. 눌러보면은 선이라는 게 보이겠죠. 선의 너비를 찾아서 얘를 4포인트를 만들어 주세요. 4포인트. 선 스타일을 완만한 선. 요 밑에 보이죠? 완만한 선으로 만들어 줄 거고요. 끝났죠?
창을 닫아주면은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질 거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선이 완전히 끊기지 않고요. 약간 완만하게 가겠다. 그 말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세 번째, 차트 제목을 넣자 그랬습니다. 차트 영역에서 여기 요소 추가가 있어요. 근데 간혹 시험 칠 때 이게 안 나타납니다 하는 사람들은 위에 보세요. 차트 디자인에 보면 요소 추가했거든요. 이거를 이용해도 똑같습니다. 자, 차트 제목을 찾을 건데 기본이 되는 건 차트 위가 될 겁니다. 차트 위. 보통 차트 위가 기본이에요. 자, 제목을 뭐라고 넣냐 그러냐면 그림과 같이 넣어라 그랬습니다. 그림과 같이 입력하라는 말은 그냥 손으로 쓰라는 뜻이고요. 연결하라 그러면 이 자리에서 수식 입력줄에서 클릭하고요. 이꼴 선택을 해주면 돼요. 우리는 그냥 글자를 쓰면 되죠. 1학기 중간고사 성적. 자, 이렇게 글자를 쓰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세로 갑축이잖아. 보이잖아, 그죠? 세로 갑축의 오른쪽 버튼 축서식으로 갈게요. 표시 형식을 숫자로 주자 그랬습니다. 자, 표시 형식을 숫자. 자, 보면은 아래쪽에 보일까요? 여기 표시 형식이 있어요. 표시 형식이 가려져서 조금 늘려놓고 얘를 올려줄게요. 표시 형식이 일반돼 있는데 이걸 뭘로 주라? 숫자로 주자 그랬습니다. 숫자로 주고요. 소수 자릿수는 1로 주자 그랬습니다. 됐죠? 표시 형식은 숫자, 소수 자릿수는 1로 지정하자 그랬습니다. 그대로 주면 될 거예요. 특별하게 천단위 구분 기호를 사용하라, 사용하지 말아라는 말이 없으니까 그냥 손을 안 댈 거고요. 음수도 뭘 쓰라는 말이 없으니까 손을 안 댈 겁니다. 그냥 그대로 두면 됩니다. 문제에서 특별하게 언급이 없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손을 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4번. 평균 계열의 평균이 초록 색깔이잖아. 얘죠? 데이터 레이블을 지정할 건데 항목 이름과 값을 표시하고요. 레이블의 위치를 위쪽으로 설정하자 그랬습니다. 자, 오른쪽 버튼 데이터 레이블을 먼저 추가를 하고요. 보이잖아요. 추가를 하고 레이블을 선택해 주세요. 오른쪽 버튼 레이블 서식으로 가서 값은 돼 있죠. 항목 이름 체크를 만들어 주세요. 지시선에 대한 말은 없으니까 손대지 않습니다. 어디로 보낸다 그랬습니까? 위쪽으로 보내자 그랬습니다. 그죠? 특별한 언급이 없는 건 건드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5번 범례. 얘가 범례죠. 갖다 대면 화면상에서 범례라고 뜰 겁니다. 자, 이 범례에 대한 계열을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배치하자 그랬어요. 자, 범례 서식으로 가서요. 오른쪽으로 배치를 했어. 자, 이렇게 배치가 들어왔어요. 보이잖아요. 도형 스타일이라는 거는 서식에 있습니다. 도형 스타일 보이죠? 미세효과 파랑 강조 1로 주자 그랬습니다. 미세효과 파랑 강조 1로 색깔을 넣자 그랬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본 주 세로 눈금선. 지금 보면은 가로 눈금선만 나와 있거든요. 세로 눈금선을 넣자 그랬습니다. 어디에서 넣어줘야 될까요? 차트 요소에서 눈금선에서 보이죠? 눈금선에서 기본 주 세로 눈금선을 체크를 해줘야 요렇게 눈금선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든 게 이 그림과 동일한지를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근데 간혹 데이터 범위를 제거하거나 데이터 범위를 이렇게 추가를 할 때 색깔이 여기는 초록인데 나는 초록이 아니라 색깔이 다른 색인데요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굳이 색깔을 맞추지는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그대로 둬도 괜찮습니다. 자, 저장 버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 작업, 분석 작업, 기타 작업까지 끝내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계산 작업으로 넘어가 줘야 돼요. 계산 작업으로 넘어왔을 때는 1번부터 5번까지가
7점이거든요. 그럼 배점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적어도 세 문제를 맞춘다라고 생각을 할 건데 순서대로 푸는 게 아니라 먼저 읽어보세요. 쉬울 것 같은 걸 찾으세요. 자기한테 익숙한 함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걸 먼저 푸세요. 먼저 풀어서 시간을 줄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어떤 함수가 나한테 맞겠는가? 난 이거 쉬울 것 같다라는 걸 먼저 정해놓고 풀어보고요. 만약에 풀다가 막혀버렸다. 그러면 일단 내비두고요. 포기하고 다른 거를 푸세요. 여기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시간이 자꾸 흘러가잖아.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그래서 계산 작업은 시간 배분을 잘 해줘야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합니다. 자, 1번부터 저는 순서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 1이 있어요. 표 1에 지금 보면은 판매량 데이터가 있는데 이 판매량 데이터가 판매량의 평균 이상이면서 자, 이게 조건 1번이 되는 거예요. 조건 1번입니다. 첫 번째 조건이야. 이면서죠. AND 조건이에요. 재고량이 20 미만인 것. 이게 조건 2번이야. 그럼 조건이 두 개인데 AND 조건이라 그랬잖아. 근데 AND 쓰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뭐가 있냐면 count ifs가 있어요. ifs는 조건 두 개가 AND로 연결되는 조건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두 개의 조건을 동시만족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은 count ifs 때문에 필요한 거구나. average는 왜 필요하느냐? 평균을 구해야 이상이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번부터 5번 중에 얘는 쉬운 문제인데 이 조건이 함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함수 안에 조건을 쓰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쓸 거냐? 작업을 할 건데 n% 연산자가 있다 그랬죠. 이 연산자는 연결하는 연산자라는 거 알죠? 결과를 A13셀에 넣자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count ifs 안에 조건으로 average가 들어갈 겁니다. 자, count ifs를 찾으세요. 조건 2개 이상 보통 들어갈 때 작업을 합니다. 마법사를 띄워놓고요. 자, 첫 번째 조건의 범위와 조건 이렇게 세트로 묶이거든요. 첫 번째 조건은 판매량 평균 이상이냐가 첫 번째 조건의 세트예요. 그럼 범위는 조건의 범위는 판매량이야. 판매량이 그죠? 판매량이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조건을 우리가 손으로 쓸 때는 여러분들이 텍스트 형식으로 된 조건이기 때문에 따옴표가 붙어요. 기억하고 있죠? 크거나 같다. 그죠? 그런데 average라는 함수를 따옴표 안에 넣으면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따옴표를 닫아야 돼. 여기 필요한 게 뭡니까? 연결 연산자가 여기서 필요하죠. 그래서 에버러지의 결과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예를 들어서 10.5다. 그러면 여기에 10.5를 연결하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에버리지는 간단하니까 손으로 써볼까요? 가로 열고요. 누구의 평균입니까? 판매량의 평균이에요. 가로 닫았어. 그럼 여기 보이잖아요. 평균을 구하니까 187.777이 나왔어요. 그걸 요거하고 연결을 하니까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 세트가 돼요. 자, 두 번째 세트 클릭하니까 밑에 나오는 게 보이잖아요. 두 번째는 재고량이 얼마 이상이다? 아니 미만이다. 20 미만이라 그랬어. 다음 편에 작다 20. 끝이죠. 개수를 구하는 거죠. 두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게 몇 개가 있다는 뜻입니까? 두 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대로 저장. 하나 하고 난 다음에는 무조건 저장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1번이었고요. 자, 2번. 표 2에서 부서명이 생산부라 그랬습니다. 부서명이 생산부하고 같다는 뜻이죠. 조건이에요. 그죠? 그 사람들의 기본금의 평균을 계산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계산할 건데 함수를 뭘 쓰자 그랬습니까? dAverage를 쓰자 그랬어요. 데이터베이스 함수거든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제목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범위에도 제목이 들어가야 되고요. 조건에도 들어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 보면은 문제에서
제목을 어디 쓰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원래 있던 데이터를 이용할 건데 지금 여기 보이죠? 부서명 생산부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 이 부분을 조건으로 쓰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생산부가 아니고 영업부라 그러면 쓸 수가 없어. 빈칸에다가 부서명 영업부라고 여러분들이 손으로 적어줘야 됩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걸 구할 건데 이렇게 구한 값을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1000의 자리까지 이렇게 표시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면 에버리지를 구한 게 라운드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함수를 쓸 땐 누구부터 써야 됩니까? 라운드부터 써야 라운드 안에 디에버리지가 들어오겠죠. 그죠? 함수의 순서를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반올림을 하겠다. 라운드가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자, 라운드 마법사를 띄워놓고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에 디에버리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디에버리지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위에 이름 상자에서 삼각형 누르고요. 여기서 함수 추가 없으면 함수 추가라고 해서 디에버리지를 찾으세요. 찾아서 확인. 그러면 라운드 안에 디에버리지가 들어올 거고요. 현재 디에버리지 화면이 이렇게 떠 있을 겁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필드 크리테리아 세 가지로 나누는데 데이터베이스는 전체 데이터의 범위인데 제목이 들어가는 범위예요. 이만큼 다 들어가야 돼. 제목이 들어와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필드는 누구의 평균을 구한다 그랬습니까? 기본급의 평균이에요. 그래서 기본급을 이렇게 찍어도 되고요. 하나, 둘, 셋, 넷, 5번째니까 5라고 적어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조건 범위는 부서명이 생산부인 거. 제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상태에서 확인으로 가면 안 되죠. 라운드로 돌아가야 되잖아. 수식 입력줄에서 라운드 글자에서 클릭하면 이렇게 돌아옵니다. 보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공교롭게도 지금 라운드를 안 해도 지금 000 돼 있는데 상관없지만 우리가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1000의 자리까지 표시를 하자 그랬기 때문에 소수점 자리가 아니라 소수 이상 자리죠. 자, 1, 2, 3, 3개가 올라왔잖아. 그죠? 1의 자리는 마이너스 1, 10의 자리는 마이너스 2, 100의 자리까지 없애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3이죠. 소수 이하는 양수값, 소수 이상은 음수값이 돼줘야 되겠죠. 결과는 똑같아요. 이 값이 100의 자리 10원짜리 1의 자리가 아예 없어요. 생산부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문제는 조금 이상한 게 기본급 자체가 100원짜리가 없죠. 잘못 들어갔어요. 100원짜리가 없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밖에 나올 수는 없지만 함수를 넣자 했기 때문에 반드시 넣어줘야 됩니다. 자, 결과가 나왔어요. 그대로 저장. 2번이 끝났습니다. 자, 3번. 표 3에서 회원 코드가 이렇게 회원 관련항이 있는데 회원 코드를 구하자는 뜻인데 구분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데 이 글자에 첫 글자를 대문자로 바꾸자 그랬습니다. 무슨 함수? 프로프 함수예요. 그죠? 프로프 함수로 변환을 하고요. 등록 일자에서 1만 추출하자 그랬어. 데이 함수. 연도를 추출하는 건 이어, month는 월, 일은 데이. 알죠? 그걸 추출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서 표시할 거예요. 그래서 요 앰퍼센드 연산자가 들어가겠죠? 굉장히 쉬운 함수예요. 가장 쉬운 함수겠네요. 자, 이꼴 프로퍼 함수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프로퍼를 찾아서요. 더블 클릭. 굳이 이거는 마법사 안 띄워도 되지만 이 글자를 찾아서 대문자로 이렇게 바꿀 거예요. 한 개 구했어요. 수식 입력 줄에 연결. 다음표 안에 빼기가 들어가야 되겠죠. 문자니까 다음표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빼기를 연결 붙일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을 뽑아야 돼. 데이 함수. 데이 마법사 띄워놓고요. 안 띄워도 됩니다. 날짜. 1을 뽑을 거예요. 확인. 이렇게 표현하겠다는 뜻입니다. 너무 쉽죠. 이건 점수를 주는 거예요. 틀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대로 저장입니다. 4번. 표 4에서 승이 있고 패가 있는데 승수가 높은 3개국을 찾을 거예요.
높은 세계국, 즉 1등, 2등, 3등국을 찾을 거야. 그래서 눈으로 보면은 대한민국이 1등이네요. 사심이 들어갔네요. 그 다음에 일본과 카타르, 아니네, 베트남이 2등이고요. 그 다음에 일본과 카타르가 동점이죠. 그죠? 그러면 그 얘네들은 진출, 나머지는 공백으로 여기 표시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보세요. 승수가 위에서부터 높은 게 3개라는데 무슨 함수를 쓰자 그랬습니까? 라지를 쓰자 그랬거든요. 그러면 세 번째로 높은 값을 찾는 거예요. 세 번째로 높은 값을 찾아서 자, 보세요. 얘가 첫 번째로 높은 값이야. 8이. 얘가 두 번째로 높은 값이야. 6이 세 번째로 높은 값이거든요. 그죠? 얘가 3등이에요. 세 번째로 높은 값을 찾아서 그거보다 높으면, 크거나 같으면 진출이 되는 거고요. 아니면 공백이 되는 거거든요. 단일 if고 굉장히 쉬운 거예요. if 안에 조건으로 라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equal if. 이번에 함수가 조금 쉽네요. 자, if 안에 조건을 물어야 되는데 조건이 승의 값이, 자, 보세요. 이 줄이 지금 내가 작업할 줄은 대한민국이잖아. 볼게요. 이 줄이잖아. 이 줄의 준결승 결과를 표시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 줄에 대한민국의 승은 이 값이에요. 얘가 이 전체 중에서 세 번째로 큰 값보다 크거나 같으냐를 물어봐야 될 거잖아. 그래서 물어볼 겁니다. 자, 얘가 크거나 같으냐, 이상이냐, 라지를 써야 되겠죠? 라지는 간단하니까 손으로 써볼까요? 자, 가로 안에 전체 승 중에서 세 번째인데 주의할 거. 이거는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채우기를 할 거잖아. 그럼 이 범위는 변하면 안 되겠죠. 절대 참조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나머지 값이 이상해져요. 채우기 할 때는 변하는지 변하지 않는지 꼭 생각을 해주세요. 컴마 세 번째로 높은 값을 찾을 거예요. 찾아서 높으면, 이상이면 뭐라 그랬습니까? 진출이라는 값을 출력을 하고, 아니면 공백이라 그랬죠. 공백을 진짜 비워놓으면 안 되죠. 따옴표 2개를 묶어줘야 공백이 될 겁니다. 그리고 채워볼까요? 자, 그러면 똑같은 값이 2개 있으니까 진출이 총 4개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라지의 얘가 절대 참조다라는 게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이었고요. 5번. 표 5에서 자, 결과를 만들 건데 사용 요금이 있어요. 이 사용 요금을 1000으로 나눈 나머지를 가지고 기준표를 찾을 거야. 근데 여기 보세요. 뭐 이상 미만이라고 돼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0부터 800까지 오름차순으로 돼 있어. 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건 없어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그래서 0에서 200이 되기 전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미만이라고 여기 위에 돼 있는 거예요. 보이죠? 그래서 이 줄은 아예 표시가 안 돼 있어도 관계없고요. 그렇게 하려면 얘가 반드시 오름차순으로 되어져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얘랑 일치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이 사이에 있는 값이니까 비슷한 값을 찾아줘야 돼요. 무슨 함수를 쓰자 그랬어요? vlookup. 제목이 위에 있고 데이터가 아래에 있으니까 vlookup이고요. 나머지를 구해야 되니까 모드 함수가 vlookup 안에 찾는 값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결과에다가 넣어보겠습니다. vlookup. 찾을 겁니다. 자, 마법사 띄워볼까요? 검색할 값이 사용요금을 1000으로 나눈 나머지예요. 그래서 검색할 값에 모드가 들어가겠죠. 자, 이 사용요금을 컴마 얼마로 나눈다고요? 1000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1000으로 나누니까 나머지가 얼마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690이라고 결과가 지금 나와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죠? 690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값을 찾겠단 말이야. 어디에서? 이 표에서 찾을 거예요. 그런데 이 범위는 반드시 절대 참조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죠? 그러면 내가 찾는 값이 여기가 제일 첫 번째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범위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죠? 그럼 여기서 표시돼야 될 건 이 별표가 표시돼야 돼.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랬기 때문에 열 인덱스가 3이 되는 거예요. 검색 범위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으려면 폴스 또는 0을 우리가 썼는데 얘는 정확하지 않잖아요. 690이 없어. 그래서 비슷하게 찾으려면 true를 적거나 1을 적거나 또는 생략하면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적으면 되겠죠. 보이죠? 그리고 채우기 하면은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겠다는 뜻입니다. 그대로 저장 눌러주면은 1번부터 5번까지 함수가 마무리됐어요. 이렇게 함수를 하고도 시간이 남는다 그러면 기본 작업 가서 입력하세요. 시간 가서 그냥 그대로 입력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쭉 입력하고요. 저장. 만약에 시간이 없다 그러면 입력은 안 해도 됩니다. 이걸 다 입력해도 몇 점이라고 돼 있어요? 5점이기 때문에 굳이 입력을 안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3회였습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